유석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방송이에요. 2022년도 실적 성장이 확실한 종목 중심으로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내년도 주가가 반드시 오를 만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실적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조건은 기업 가치가 증가를 해야 돼요. 가령 예를 들게요.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몸값이 증가해야 됩니다. 자, 몸값이 증가하려면은 홈런을 올해보다 내년도 더 많이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내년도 실력이 올해보다 더 나쁠 선수가 몸값이 증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돈을 더 벌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이런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99.9%가 지금 차트 보고 단타를 치고 계세요. 제가 이런 종목 100개를 갖고 와도 투자를 해봤자 한 달도 못 들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종목보다는 이제 그런 투자의 철학이 필요한데 일단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고 어느 기회가 되면 제가 좋은 투자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들이 투자의 철학과 좋은 종목들이 어우러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과 투자의 성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라면은 이 종목을 놓치지 않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종목을 포트에 반드시 담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주가가 떨어진다, 더 살 겁니다. 왜?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TNL 처음 들어보셨죠? 2022년도 자, 증설이란 단어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설비를 증가시킨다. 자, 기업은, 제조업은 매출액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시멈이. 근데 매출액을 더 이상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장의 생산 능력을 높여야 되겠죠. 그게 바로 증설이에요. 기업은, 제조업은 증설을 통해서 매출액을 높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산재 기업이라고 보십시오. 소비재 기업이 아니라 생산재 기업은 고객사의 주문이 들어와야지 그제서야 물건을 많이 만들고 공장을 증설을 해요. 자, 이 기업이 증설을 한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객사로부터 물건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은 2022년도부터는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런 팩트를 가지고 투자하시게 된다면은 투자의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이 기업은 바이오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표현할 때 창상 피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 넘어가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창상 피복제, 상처 치료 밴드. 예전에는 데일밴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상처가 좀 나면 그냥 갖다 붙이는 용도지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 바이오밴드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상처가 덧나지 않고 잘 아물고 그리고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잘 늘어나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안에 피부 재생 크림이나 이런 것들이 붙여져 있어가지고 딱지가 띄지 않고 촉촉하게 돼가지고 상처가 덧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원래 이 기업은 매출액이 국내 2위 기업이었어요. 최근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 의해서 국내 1위 매출 기업이 됐습니다. 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는지를 말씀 좀 드릴게요. 바로 2018년도에 미국 히어로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야, 그거 우리한테 좀 줘. 우리가 한번 팔아볼게.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가져가가지고 뭘 했냐면요. 보통 우리는 다쳤을 때 이걸 붙이고부터 그랬는데 얘네들이 아마존에다 그걸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대히트가 일어났습니다. 해외에서는 여드름이 일어나면은
여드름을 짜잖아요. 여드름을 짜면은 그 여드름 약을 그냥 발랐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드름을 짜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외선이 오면은 그것이 이 피부 이게 색소 침착이 일어나가지고 까맣게 기미가 나고 세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약이 뭐 사라지고 아무튼 보기도 안 좋고 뭘 붙이고 그 용도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대히트를 쳤습니다. 데이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마존 쪽에서 여드름 이 밴드 쪽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이 밴드는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제약사들이 이런 밴드를 필요로 하는데 제약사들이 자기들이 직접 이런 설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 거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ODM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ODM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해제약도 그러고 대웅제약에 있는 자회사들도 이걸 가져다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하이드로콜라겐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고요. 원래는 절대 다수가 이제 내수 매출이었는데 아까 그 히어로 코스메틱 그쪽에 이제 미국 매출 때문에 수출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향후에 수출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국내 내수는 매출 성장이 정체가 됐어요. 쓸만한 사람들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쪽은 이 제품이 이 개화기예요. 우리나라는 성숙기입니다. 알만한 사람 다 알아가지고 쓸 사람 다 쓰는데 해외에서는 뭐 이런 제품이 다 있지? 신기하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을 넘어서 유럽 쪽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좀 퍼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 제품이 해외에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해외 쪽에서는 개화기예요, 지금. 개화기, 그 다음에 뭡니까? 도화기, 그 다음에 성장기죠. 그래서 이 기업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일단 최근에 이제 공장을 짓느라고 유형자산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유형자산이 지금 전체 자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기 초입기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넘어서 보겠습니다. 재무안정성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부채 비율이 14%밖에 안 돼요. 순차입금 비율은 없습니다.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4%밖에 안 되는 기업의 공통점은 제가 굉장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데 보통 이런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뭐냐면 부채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원재료를 사올 때 보통 외상값으로 사오거든요. 원재료를 외상값으로 사가지고 물건을 팔고 나서 돈을 받으면 그제서야 외상값을 갚는 구조가 이제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의 14%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원재료의 구입 비용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고 이런 기업에 보통 이런 기업들은 폭리를 취하는 기업이에요. 소비자들한테는 폭리 취하는 기업이 아주 나쁘지만 투자자들한테는 최고의 기업이죠. 이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무려 500%입니다. 이 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볼게요. 잘하면 오늘 좀 대박 종목 하나 건드릴 것 같은데요. 자, 올해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폭리를 취하는 기업의 영업이익률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브랜드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ODM,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한테 넘겨가지고 유통상인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수익을 쉐어하잖아요. 수익을 쉐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4%, 올해는 무려 34%인데 자, 올해 매출액 보세요. 올해 3분기까지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나온 매출액이 지난해는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지난해 2020년도 사상 최대 매출액이 나왔는데 이미 올해 3분기에 그 사상 최대 매출액을 넘어섰어요. 4분기 매출액이 더해지면 요 빨간 선까지 닿겠네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이 기업을 몰라요. 이거 오늘 우리가 이거 모여있는 이 강의 주제가 기가 막힌 주제죠. 정말 작전주의 작전주죠. 그쵸? 매출액은 이미 지난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4분기 결산 실적을 매출액을 넘어섰고 영업이익은 무려 3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 매출액이 넘어섰는데 영업이익률이 34%나 증가했을까요? 그 비밀이 뒤에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단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분기 실적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사상 최대 또 분기 실적을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37%, 38%. 이건 거의 바이오 혹은 IT 기업에서나 일어나는 거죠. 원재료가 거의 없는 기업들. 대단한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볼까요? 매출액이 1분기 때 1, 2, 3분기 매출액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6%, 76%, 11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각각 71%, 170%, 204%가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잘 몰라요. 이런 종목을 가만히 두고 있어요. 시장의 실수입니다. 그렇죠?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제가 비싼 종목은 절대 이 방송에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의 실수죠. 자, 보니까 실적이 어디에서 좋아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얘들이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게 아까 그 붙인 거 주력 제품이 있잖아. 상처 치료제 이게 있고 뭐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뭐 관련된 뭐 부속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형외과용은 이게 뭐 기부스 있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거의 이제 주력 제품이죠, 사실. 예. 보시면은 이 주력 제품이 이게 파란색인데 이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 주력 제품이 어차피 마진율도 좋기 때문에 다른 쪽이 아니라 주력에서 굉장히 높은 매출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일단 확인하고 이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갖고 왔습니다. 창산 피복제. 예.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는지를 한번 다시 볼게요. 파란 선이 국내입니다. 원래는 이제 국내, 이 파란 선이 국내고, 이 빨간 색깔이 미국이었고, 요게 기타였어요. 근데 지난해 1분기가 지금 여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 갑자기 4분기부터 빨간색 미국 매출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를 하더니, 지금은 올해 3분기에 미국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발적 성장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시작되기 한번 어렵지 한번 시작되게 된다면 이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인은 사라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소비재잖아요. 생산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거래처가 특정 기간 동안에 그 물건을 갑자기 많이 사줄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그러다가 한꺼번에 많이 사주다가 그다음부터는 재고 조정, 재고 보충이 다 됐으니까 그다음부터 안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소비재예요.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구매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창출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갑자기 그 소비가 사라질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코카콜라를 막 먹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코카콜라를 딱 안 먹을까요?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다가 소비가 끊기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이유가 보니까 얘네가 2018년도에 히어로 코스메틱이라는 미국에 있는 그 의약품 유통업체하고 이제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이제 납품하니까 애들이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미국 업체니까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 올렸고 타겟이라는데 이게 매체죠. 월마트라는 매체, CVS라는 매체예요. 이게 온오프라인이거든요. 이쪽에다가 판매를 딱 하니까 갑자기 수요가 폭발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이게 미국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미국에서 있었으면 이런 침투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냐 기존에 터줏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터줏대감이 있는데 거기 침투해봤자 이러한 성장률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얘네가 지금 이 시장을 최초의 시장 선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이거 무서운 성장률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아마존 웹사이트 가가지고 이걸 찾아봤어요. 실제
보니까 이거 히어로 코스메틱은 얘네 제품을 어떤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 마이티 패치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마이티 패치가 있는데, 자, 트러블 패치라는 걸로 해가지고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모건 클렌징 스트립 뭐 베스트셀러 그래가지고 1위부터 10위까지의 리스트업이 딱 있는데, 거기에 마이티 패치가 1등, 그리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무려 10개 중에서 5개가 리스트업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5개가 그 랭킹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쇼핑몰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이 아마존 사이트에 여기 한번 올라가면요, 올라가기가 어렵지, 한번 올라간 것은 순위가 변동되기가 어렵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왜? 이용자들이 여기에, 자, 평점을 매겼고요, 이용 후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적적으로 계속 쌓여요.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들이 이쪽에 왔을 때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모르니까 평점이 제일 좋고 많은 평가가 있는 것들 위주로 소비자들이 사겠죠. 그 데이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등 업체에다가 계속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1등 기업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 이 현상이 있는 거죠.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고 보니까 제 판단은 그래요. 이게 지금 얘네 업체가 선점을 한 것 같아요. 즉, 최초의 제품이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동안에 미국에서 여드름이 나면은 그걸 그냥 바르는 연고 정도 수준이 있었지, 이 반창고 형태, 바이오밴드 형태로는 없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선 얘네들이 이렇게 장악을 할 리는 없지 않냐. 자, 그리고 미국에서 벌써 아마존에서 이런 1등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왜? 이 브랜드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용자가 고유명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요 순위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아마존 쪽에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걸로 일단 좀 예상이 좀 됩니다. 넘어가서 볼게요. 영국도 그래요. 영국 아마존에, 이건 이제 다른 업체하고 이제 유통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영국 아마존 사이트에다가 올렸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영국 아마존닷컴의 전체 뷰티 부분입니다. 뷰티 부분에서 뭐 1등하고 2등은 뭐 속눈썹, 3등은 그 뭐죠? 선블럭이죠. 선블럭 이게 바르는 거. 이게 3등이고 4등이 바로 그거예요. 여드름 또 이게 트러블 패치입니다. 여드름 트러블 패치 쪽에서는 1등이죠. 이게 전체 뷰티에서는 4위입니다. 무려. 미국에서도 1등이고 영국에서도 1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선진국에서는 지금 없었던 지금 상품이라는 얘기 아니겠냐 이거죠. 예.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어떤 산업에서 1등을 한다는 것, 1위는요, 1위를 지속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최초예요. 최초의 업체들이 꼭 1등을 하고요. 그리고 그 1등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요. 최초가. 왜? 시장에서 먼저 선택을 받게 된다면 브랜드력이 있고요. 두 번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되고 주문이 많이 받게 되면은 증설을 해요. 증설을 하게 된다면 생산 능력이 높아져 가지고, 생산 능력이 높아지면 남들보다도 더 많이 만들거든요, 물건을. 그러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경쟁사보다 더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싸게 만들면요, 가격 경쟁력을 갖게 돼요. 더 많이 만들고 더 싸게 만든다? 이거는 못 이겨요.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죠. 1위 기업을 사라, 1등 기업을 사라,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스포츠에서는 꼴등 기업이 1등을 이기는 이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재밌는데, 산업계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1등 기업은요, 꼴등 기업, 2등, 3등 기업보다도 더 싸게, 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1등 기업은 공룡으로 변합니다. 독과점 기업으로 변해요. 그래서 최초로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1등이 되고 그 1등이 시간이 지나면 독과점 기업으로 변합니다. 혹시나 이 기업이 그러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모아봅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올해 1, 2, 3분기 실적을 한번 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3분기 누적과 올해 3분기 누적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무려 84%나 증가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폭발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업이익을 볼게요. 무려 151%가 증가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제가 이렇게 길게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이걸 보고 숫자를 보고 숫자만 보고 감탄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가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숫자만 보고 거기에 만족하고 감탄하시다가 다 망했어요. 원리를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매출 원가율입니다. 매출 원가율. 매출 원가율이 60%, 56% 요거밖에 안 돼요. 보통 제조업들은요, 통상적으로 매출 원가율이 80%가 넘습니다. 제조업은요, 그 원재료를 사다가 그걸 가공해가지고 자기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거예요. 즉, 매출액이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간 만큼 원재료에 대한 구입 부담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이거는 폭리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마진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뭘까요? 매출액은 84%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2배 가까운 151%가 증가했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업의 특징은 매출액이 조금만 오르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주가는요, 올라갑니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매출 원가율이 뭐 80%, 90%에 가까운 기업들은 매출액이 아무리 올라가도 영업이익이 막 더디게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이 조금밖에 안 올라가면 순이익도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그러면 EPS에 영향이 별로 없고 그럼 PR도 별로 저평가가 안 일어나니까 주가가 별로 안 일어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매출 원가율. 대단하네요. 그걸 가지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네요. 이러한 기업, 비슷한 기업도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이런 기업들입니다.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 오르면 영업이익이 20%가 올라가는 기업이에요. 주가가 폭등할 만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주목하세요. 배우셔야 됩니다. 매출 원가율이 낮은 기업들은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일단 한번 배우고 넘어갈게요. 자, EPS. EPS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EPS를 모르고 주식 투자는 불가능해요. 주당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있지만 주당 순이익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주당 순이익은 PR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지난해 1, 2, 3, 4분기가 있고 올해 1, 2, 3, 4분기가 있습니다. 높아지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누적으로 봐야 되겠죠? 누적으로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54%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만큼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PER이 뚝 떨어져요. PER. 그러니까 PER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저평가냐 고평가를 따지는 건데 이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PER은 뚝 떨어져 가지고 싼 거죠. 싼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업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성장이 2022년도에도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올해는 다 갔잖아요. 우리는 내년을 봐야 되잖아요. 내년. 일단은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보죠. 서양에서는 여드름 패치에 대한 그 니즈가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연구 논문에서 봤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프랑스 낭트대 이제 어떤 교수가, 브레노 교수가 와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한 게 있는데, 그 여드름 환자들이 왔을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상담을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여드름 흉터 좀 없애달라. 이게 가장 큰 호소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드름 패치, 지금 TNL의 그 제품이 여기에 바로 직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에서는요, 여드름 패치에 대한 수요가 서양이 국내보다도 더 커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여드름에 대해서는 그냥 어렸을 때 다 그래. 중학교 때 이미 다 겪고 넘어가는 거야.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서양에서는 그것을 피부 질환으로 인정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경우에는 여드름이 생기면 의사 2명을 만나야 돼요. 일반 의과에 한번 간 뒤에 치료를 받고 나서 피부과에다가 보냅니다. 전문의한테. 이런 과정을 겪을 정도로 그걸 심각하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가 피부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피부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좀 들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서양 쪽에서는 수요가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쪽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여드름 패치가 개화기래요. 이게 지나가는 한 줄짜리인데 저한테는 이것이 충격적인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드름 패치가 존재해요. 아까 그것이 상처에도 바르지만 옛날부터 여드름 패치로도 썼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없었던 제품이었어요. 지금까지. 개화기는요, 개화기를 거치면은 뭐가 됩니까? 도약기. 더 커져요. 그 다음에 성숙기예요. 아직 이렇게 올라가야 될 텐데 지금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숙기에 있어요. 저 위에서. 그러니까 개화기에서 지금 아마존에서 이미 시장을 선점한 게 아니냐. 지금 이게. 그럼 앞으로 실적 성장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지난해 실적을 올해 벌써 3분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 것도 그 증거 아니냐. 그리고 영국에서도 1등이고 미국에서도 지금 1등인데 카테고리별로 전체 총 10개 중에서 5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니냐. 자, 유럽 쪽을 보겠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유럽에서 개최된 메디컬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걸 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바이오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서도 아마존 쪽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영국에서도 유럽 쪽에서도 지금 이 제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정황상 이쪽에서 큰 바이오를 잡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뒤에서 그 증거를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얘네 주요 고객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있는 히어로 코스메틱 말고 전체 매출 11%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니코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얘네는 올리브영, 우리나라 올리브영을 통해 가지고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올리브영이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기로 했어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올리브영이 제품을 다 들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서 들고 가는 제품 중에서 TNL의 그 제품을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니코 메디칼이 그 2위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얘들의 이제 주 거래처의 2위 업체인데, 얘네가 최근에 아마존에 올렸어요. 근데 아마존에 올렸는데 그냥 한글판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통할 거라고 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K브랜드. 미국에서도 K브랜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먹힌다라고 봤던 거고, 실제 제가 조사를, 검색을 뭘로 했냐면은 여드름 패치란 단어를 썼거든요. 여드름 패치란 단어를 썼더니 네 번째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순위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먹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벌써. 이게 최근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미리 올라와 있는 그 제품과 이 제품이 좀 서로 경쟁을 하겠죠.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누가 이기든 말든 상관없이 TNL은 뒤에서 뒷짐지고 웃고 있겠죠. 자기 제품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진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2022년도
진짜 실적이 증가할 것이냐. 자, 지금까지는 보면은 올해 좋았으니까 내년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건 감이죠, 감. 이런 식으로 투자했다가 내년도의 실적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ODM 기업은요. OEM, 자기들이 기획을 하고 자기들 만들면은 거래처에서 야, 그거 줘봐. 우리가 팔아줄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생산을 하면은 남들이 자기들 위탁 생산을 하는 거야, 이게. 기획도 했지만 위탁 생산을 해서 남들이 팔아주는 건데, 이런 기업들은 자기가 함부로 공장을 늘리지를 않습니다. 공장은요, 돈 먹는 하마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치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전체 70%가 제조업이에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70%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제조업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조업에 대한 생리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조업은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장을 증설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공장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외부에서 자금을 들여가지고 이자 비용을 내야 돼요. 돈 나가죠? 직원 채용해야 돼요. 직원. 인건비 나가죠? 사람 한 번 뽑으면 자를 수도 없어요. 세 번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열세, 수도세, 전기세, 임대료, 그게 다 돈 먹는 하마예요. 자, 그래서 함부로 공장을 지었다가는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짓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확실한, 거래처가 있다는 얘기죠. 더구나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 공장을 자그마치 전년 대비 이만큼 큰 사이즈로 공장을 크게 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매출액이 확실히 오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핌스 있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핌스. 생산 캐파를 2.4배로 올리는 기업이잖아요. 더구나 걔네들은 수주기업이잖아요. 자기들이 물건을 임의적으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고 주문이 들어와야지 그제서야 만드는 기업이 2.4배의 생산 캐파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주문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아까 그 밴드 있죠. 이것들의 생산 능력을 무려 50% 확대를 했습니다. 이 공장이 올해 11월 달,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전에 증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안정화 작업하는데 얼마 안 될 거예요. 이게 뭐 첨단 장비도 아니고 필름 3개를 갖다 붙이고 이제 절단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수율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도 한 1월 달서부터 곧바로 증설된 설비에서 매출이 아마 나오게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약 50% 정도의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을 짓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오프라인 시장, 미국에서 약국 있지, 약국. 약국 전체 약국에 이것이 침투가 된 게 3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100% 다 침투가 됐습니다. 약국마다 가가지고 이런 뭐 바이오폼이나 이런 거 창성 피복제 주세요. 그럼 다 있습니다. 다 달려 있는데 미국은 70%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어로 코스메틱 쪽에서는 신났죠. 앞으로 팔아먹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죠. 아마 미국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제대로 안 된 모양인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초기 시장인 유럽과 중화권, 아시아 쪽 딜러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침투가 되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딜러까지도 아마 만났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주문이 들어온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실적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한번 조금씩 한번 담아 두시고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 성장에 대한 추정치를 보게 된다면 올해 2021년도 약 전년 대비 76%의 EPS 상승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연평균 약 23%의 고성장이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적정 주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이 기업의 2021년도 PER은 한 17.3 정도, 그리고 최근에 내년도는 한 13.4가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가가지고 성장률이 연평균 여기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빼고 계산하죠. 그냥 연평균 23%씩 계산한다고 쳐도 지금 PR이 다시 이 적정 PR 연평균 성장률 23%에 맞춰가지고 목표 PR을 23배 정도 주면은 적정할 것 같습니다. 올해 성장률과 PR은 동격이 돼야지 적정하니까. 그랬을 경우 2022년도 올해는 뭐 실적 다 갔으니까 넘어가고요. 내년도 실적 성장에 따른 목표가는 78,900원, 한 79,000원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투자하시게 된다면 약 7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한 종목에 모두 몰빵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핌스, 그리고 코엘패션, 그리고 이 종목,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제가 계속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세요.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이 내년도 2022년도 투자 유망 베스트 종목을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